자, 다음 16번 볼게요. 자, 16번부터는 이제 RH식 혈액형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모아놨어. 그 다음 RH식 혈액형 문제 풀이가 끝나면 ABO식 혈액형과 RH식 혈액형을 이제 짬뽕한 문제들이 있거든. 그건 이제 뒤에서 다루게 될 것이고. 일단 16번은 봐볼게. 이 과정은 뭘 만드는 과정이래? 항 RH 혈청을 만드는 과정이잖아. 즉, RH 응집원에 응집될 수 있는 응집소, 즉, RH 응집소를 이제 만드는 과정이야. 근데 본 수업 때도 설명을 했듯이 이에 대한 응집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RH-형인 사람만이 이러한 응집소를 가질 수 있는데 RH-형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응집소를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붉은 털 원숭이를 이용을 해서 이제 RH 응집소를 만드는 과정이야. 이때 붉은 털 원숭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붉은 털 원숭이가 바로 응집원 뭐에 대한 D에 대한 항원을 무조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됐지? 그래서 이 항원이 바로 RH 응집원이 되겠지? 또는 기호로 따지면 응집원 D다 라고 표현하면 될 것이고, 이 적혈구를 꺼내가지고 누구한테? 토끼한테 집어넣었다는 얘기지. 그럼 토끼는 이 응집원에 대한 이제 면역 과정을 통해서 이 응집원을 결합할 수 있는 뭐를? 항체를 이제 스스로 만들게 될 것이고, 됐지? 이 토끼로부터 이제 항체를 뽑아야 되는데, 항체를 뽑을 때 뭘 뽑는다? 토끼의 혈청을 뽑는다고 그랬지. 왜? 혈청은 일종의 체액이고 이때 만들어진 항체가 뿌려지는 장소는 바로 체액이기 때문에 이 체액인 혈청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을 거라는 얘기야. 응집소, 즉 항체가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라는 얘기지. 이 응집소가 바로 뭐에 대한? RH 응집소, 됐지? 델타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이 혈청을 가지고 이제 철수의 혈액과 영의 혈액을 이 각 혈청하고 뭐 해봤단 말이지? 섞어봤다는 얘기지. 그랬더니 철수의 혈액이 이 항체와 뭐 됐어? 응집이 됐지? 됐지? 그럼 여기서 이 B가 바로 무슨 응집소? RH 응집소로 인하게 된 것이고, 그럼 철수는 RH 응집소와 응집되기 때문에 적혈구 이 A가 바로 RH 무슨 원일 거란 얘기야? 응집원일 거란 얘기지. 이 RH 응집원은 누구의 응집원하고? 붉은 털 원숭이 응집원하고 동일한 놈이지. 그래서 뭐가 된 거야? 응집됐네. 그럼 이 사람은 RH 응집원이 존재하니까 무슨 형이네? RH 플러스 0이네. 그럼 여기는 응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0이 같은 경우는 RH 응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형? RH 마이너스 0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1번 볼게. 자, 스몰 A는 응집소가 아니라 응집원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B는 붉은 털 원숭이의 체내에서 생성된 것이다. B 같은 경우는 응집소고 이 응집소는 누가 만든 거야? 토끼가 만든 거지. 만약에 붉은 털 원숭이가 이 항체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이 항어가 바로 뭐 돼버리겠냐? 응집돼 버리겠지? 그러면 붉은 털 원숭이가 죽어버리겠지. 체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토끼 체내에서. 자, 영의 혈액을 철수에게 수혈하면 B가 만들어진다. 영이는 RH-고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이놈을 철수한테 집어넣어주더라도 철수는 이에 대한 항체를 만들 리가 없을 거란 얘기야. 그치? 반대로 철수의 혈액을 영의 몸속에 집어넣게 되면 이제 영의 몸속에서는 RH 응집소를 만들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는 B와 응집 반응을 한다. 이 응집소를 뭘 갖고 만들었어?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에 있는 항원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응집소와 이 항원인 RH 응집원이 서로 응집이 될 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 영이와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는 동일한 응집원이 있다. 영이는 RH 응집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붉은 털 원숭이가 동일한 항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철수가 붉은 털 원숭이가 동일한 항원, 즉 RH 응집원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붉은 털 원숭이로부터 적혈구를 꺼내가지고 누구한테? 토끼 Y한테 집어넣어줬지? 됐지? 그럼 토끼 Y는 붉은 털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적혈구 세포막에 뭐가 있어? RH 응집원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응집원에다 뭐를? 항체인 RH 응집소를 만들겠지. 그래서 토끼로부터 뭘 추출했대? 혈액을 추출했대. 그러면 이 혈액 속에는 이 RH 응집소가 포함이 돼 있을 거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혈액의 성분을 보면 혈구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겠어? 혈장 또는 혈청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RH 응집소가 존재하는 부분은 어디에? 혈장 또는 혈청이 존재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혈액을 무슨 분리시켰니? 원심 분리시켰지. 원심 분리시키면 밑으로 뭐가 가라앉아? 그렇지. 혈구가 가라앉고 위쪽에 뜬 게 뭐야? 혈장 또는 혈청일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RH 응집소는 어디 들어가 있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혈청 기억에 바로 무슨 소가? RH 응집소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됐을 거란 얘기지. 그러면 이제 RH 응집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 혈청을 대상으로 이제 우리 인간들의 RH식 혈액형을 이제 판정하는 데 쓰인다는 얘기지. 그럼 기억. 혈청 기억과 반응시켰을 때 혈청 기억이면은 RH 응집소가 되겠지. 이것과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적혈구 거리래. 그럼 이 적혈구 중에서 뭘 가지고 있는? RH
응집원을 가지고 있는 적혈구를 고르라는 얘기야. 됐지? 자, 토끼와의 적혈구는 R의 증집원을 가져서는 안 되지. 얘가 R의 증집원을 갖게 돼버리면 이 적혈구를 토끼한테 집어넣어 주더라도 토끼는 처음부터 R의 증집원을 갖게 되는 상황이어버리기 때문에 R의 증집소를 만들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야. 됐지? 어쨌든 그래서 토끼와의 적혈구에는 R의 증집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 자, 붉은 토론숭의 적혈구가 바로 뭘 가지고 있어? 응집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항체인 R의 증집소가 당연히 뭐 되겠니? 응집되겠지. 그 다음에 혈액형이 RH 플러스형인 사람의 적혈구, RH 플러스형인 사람의 적혈구도 마찬가지로 붉은 토론숭이와 동일한 RH 응집원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응집 반응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야. 됐지? 의외로 이제 기억을 좀 많이 틀리더라고. 기억을 좀 잘 유념해두고. 자, 대표적인 무슨 세포증? 저가 세포증이야. 자, 저가 세포증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 모체는 무슨 형이어야 돼? RH-형. 그 다음에 이 RH-형인 사람이 RH 플러스 형을 가진 태아를 뭐하는 경험? 출산하는 경험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RH-형인 사람이 RH 응집소를 보유하게 된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RH 플러스형 임신했을 때 그 아이가 어머니 몸속에 들어가 있는 RH 응집소 때문에 응집돼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야? 죽어버린다는 얘기지. 이게 이제 저가 세포의 큰 원리지. 그래서 이 과정이다. RH-형인 사람이 첫 번째 태아 RH 뭐를? 플러스를 이제 임신을 해서 그 다음에 출산하지. 출산하게 되는 과정에서 태아의 RH 응집원이 누구한테 넘어가? 어머니 몸속으로 넘어가게 되고 어머니 몸속에서는 RH 응집원에 대한 면역 과정을 통해서 뭘 만든단 말이야? RH 응집소를 만들었다고. 그 다음 두 번째 태아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RH 플러스형이 태어났어. 근데 어머니 몸속에 있는 RH 응집소가 이제 누구한테 넘어가 버려? 이 태아한테 넘어가지. 그럼 태아의 몸속에 있는 적혈구하고 이 응집소가 서로 뭐 돼버린다는 얘기야? 응집돼 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태아가 뭐 되는? 사산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되겠지. 1번, 자, RH 응집소는 태반을 통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게 되는 거고. 그 다음 2번, RH 플러스형인 태아의 몸속에서는 RH 응집소가 생성되지 않는다. 뭐 당연한 내용이지. 그 다음 태아의 RH 응집소와 모체의 적혈구 사이에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모체의 적혈구에는 응집원이 전혀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RH 응집소하고 모체의 적혈구는 뭐 되지 않아? 응집되지 않는다고. 그치? 자, 그 다음. 자, 4번 볼게. 자, 부모 사이에 혈액형이 동일한 경우지? 동일한 경우에, 저가 세포증이 나타나지 않느냐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부모의 RH 혈액형이 똑같으려면 아버지도 무슨 형? RH 플러스형, 엄마도 RH 플러스형인 경우야. 그러면 엄마가 RH 플러스형 경우에는 당연히 저가 세포증이 나타날 수가 없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그럼 아빠도 RH 마이너스, 엄마도 뭐인 경우? RH 마이너스인 경우. 둘 다 RH-야. 일단 저가 세포증이 되기 위해서는 엄마가 RH-형 이 조건은 맞는데 RH-와 마이너스 사이에서는 절대 RH 플러스가 태어날 수가 없지.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어머니 내에서는 저가 세포증이 나타나지 않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저가 세포증이 일어난 조건 중에 하나가 아버지는 반드시 무슨 형이어야 돼? RH 플러스 형이 되지. 왜? RH-형이 RH 플러스형을 임신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됐지? 그래서 이 말도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지. 그지? 됐죠? 그다음 5번. 자, 산모의 체내에 태아의 RH 응집원이 유입될 경우 RH 응집소가 형성된다. 산모 체내에 태아의 RH 응집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머니 몸속에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RH 응집소가 만들어진 거지? 맞는 내용이 되겠네. 자, 19번은 ABO식 혈액형하고 RH 혈액형을 동시에 물어본 내용이죠. 그지? 자, 가는 어떤 여성의 혈액형 검사 결과래. 어떤 여성이야? 이 여성을 보니까 항 RH 혈청 있지. 항 RH 혈청에는 응집소 델타, 즉 RH 응집소가 들어가 있고 항 B 혈청에는 베타가 들어가 있고 항 A 혈청에는 알파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현재 여기는 응집되지 않았고 여기에만 응집됐다는 얘기는 이 여성은 응집원 B만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일단 무슨 형이야? B형이란 얘기지. 그 다음 항 RH 혈청이 응집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 여성이 무슨 형이란 얘기야. 그렇지. RH-형이란 얘기지. 됐지? 자, 두 번째, 이 여성이 임신을 했지. 됐지? 무슨 형을? RH 플러스형 임신을 했고 첫 아이를 뭐 했대? 출산을 했대. 됐지? 자, 그 다음 이 여성이 무슨 아이를?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 태아의 혈액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대. 됐지? 그러면 현재 이 과정에서 이 모체는 이 과정에서 무슨 소를 보유하게 된 거야? RH 응집소를 보유하게 된 거지. 그래서
모체의 혈액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식으로 뭐가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RH 응집소가 존재하고 있단 말이지. 자, 그 다음 현재 태반을 주고 이 태아가 몇 번째 태아야? 두 번째 태아잖아. 그럼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RH 응집소가 누구한테 넘어갔어? 태아한테 넘어갔지. 태아한테 넘어갔는데 이 넘어간 응집소가 태아의 적혈구랑 뭐 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응집되고 있단 말이지. 그럼 태아는 무슨 형이란 얘기야? RH 플러스 형이었단 얘기지. 그래서 이 태아가 바로 무슨 세포증? 저가 세포증으로 이제 사산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지? 그럼 기억. 이 여성에 대한 설명이야. 그럼 이 여성은 ABO식 혈액형으로는 B형이기 때문에 응집원은 뭐를 갖고? B를 갖고, 응집소는 뭘 갖고 있겠니? 알파를 갖고 있겠지? 기억을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다음은 임신 중에 RH 응집원과 응집소는 태아에게 전달된다. 임신 중에 응집소는 누구한테? 태아한테 전달될 수 있지. 그런데 RH 응집원은 무슨 구란 말이야, 이게? 적혈구란 말이지. 임신 중에는 혈관 자체가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혈구 자체는 절대, 특히 적혈구 자체는 절대 모세혈관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임신 중에는 절대 적혈구가 태아한테 넘어가거나 태아의 적혈구가 모체로 넘어올 수는 없다는 얘기다. 되지? 그래서 이 말은 맞는데 이 말이 틀렸다고. 되지? RH 응집소는 태아에게 전달될 수 있지. 그래서 첫째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 RH 응집소를 가지고 있었다. 아니지. 이 여성은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에 그 다음에 뭘 보유하게 된 거야? RH 응집소를 보유하게 된 거니까 이 말은 이제 틀린 거지. 그지? 되지? 참고로 ABO식 혈액형과 관련된 응집소는 태반을 통해서는 절대 이동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RH 응집소와 관련돼서만 태반을 통해서 뭐 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다. 됐지? 자, 20번. 자, 수혈의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이었대. 이 여성이 결혼해가지고 세 자녀를 두었는데 무슨 아이에게만? 둘째 아이에게만 저가 세포증이 나타났대. 됐지? 그럼 이 여성은 무슨 형이야? RH 마이너스 형이었겠지. 그 다음 둘째 아이가 저가 세포증이었던 얘기는 둘째 아이가 무슨 형이란 얘기야? RH 플러스 형이란 얘기지. 그럼 여기서 저가 세포증이 나타나려면 첫 번째 아이가 역시 무슨 형이어야 돼? RH 플러스 형이어야 되지. 이걸 출산하는 과정에서 어머니 몸속에서 RH 응집소 델타가 만들어졌고 이 델타가 두 번째 태아에게 넘어가서 애가 이제 저가 세포증이 된 거니까. 자, 그런데 세 번째 아이 같은 경우는 저가 세포증이 아니란 얘기잖아. 둘째 아이만 저가 세포증이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 아이는 무슨 형이란 얘기야? RH-형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셋째 아이에게는 응집소가 넘어가더라도 애는 응집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응집되지 않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산 가능하다고. 되지? 그럼 기억. 첫째나 둘째 아이 중 하나는 RH-형이다. 아니지. 첫째나 둘째는 반드시 RH 플러스 형이어야 되지. 그 다음 이 여성은 RH-형이고 남편은 RH 플러스 형이다. 그렇다고 저가 세포증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이었지. 그지? 이 여성의 부모는 모두 RH-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여성이 있고 이 여성이 무슨 형이야? RH-형이잖아. 그럼 RH-형 같은 경우는 열성형이 열성. 그지? 그러면 RH식 혈액형을 결정 유전자를 라지 R 유전자, 그 다음 스몰 R 유전자로 가정을 해보고 라지 R 유전자가 뭐를? RH 플러스를 스몰 R 유전자가 RH-형을 결정한다라면 라지 R이 스몰 R에서 뭐냐? 우성이잖아. 그러면 이 여성은 유전자가 반드시 뭐를? 스몰 R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그러면 이 여성의 부모가 있을 거 아니야? 부모가 있으면 아버지랑 엄마가 있었겠지? 그럼 스몰 R이 있으면 아버지나 어머니는 반드시 어떤 유전자를? 스몰 R 유전자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즉 RH- 유전자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치? 유전자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거야. 이 사람의 실제 혈액형이 RH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걸 물어본 게 아니란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정답이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지. 자, 그 다음 21번 볼게. 자, 세 가족 A에서 C의 어머니의 RH식 혈액형과 아이들의 저가 세포증 유음을 나타내는 거래. 현재 X가 저가 세포증이 나타나지 않은 거고 동그라미 친 게 저가 세포증이 나타났다는 얘기지. 현재 가족 A의 어머니는 RH 플러스이기 때문에 첫째 아이든 둘째 아이든 셋째 아이든 저가 세포증이 전혀 나타날 수가 없겠지. 그 다음 두 번째. 가족 B하고 가족 C의 어머니가 RH- 형이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뭐가?
그렇지. 저가 세포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네. 현재 첫째 아이는 저가 세포증이 아니래. 그 다음 둘째 아이도 저가 세포증이 아니래. 근데 셋째 아이가 뭐야? 저가 세포증이래. 됐지? 그러면 셋째 아이는 일단 무조건 무슨 형이란 얘기야? 그렇지? RH 플러스 형이란 얘기지. 그러면 기존의 이 어머니는 첫째 아이나 둘째 아이 중에서 뭐에 대한 출산 경험이 반드시 있었다는 얘기야. 그렇지? RH 플러스 형에 대한 출산 경험이 반드시 있었다는 얘기지. 그럼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지. 만약 첫째 아이가 RH 플러스였어. 그럼 둘째 아이가 저가 세포증 나타나지 않아야 되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RH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 첫째 아이가 뭐야? RH 마이너스 형이라 가정을 해서 셋째 아이가 저가 세포증 나타나려면 둘째 아이가 반드시 뭐로 태어나야 돼? RH 플러스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지. 대체 상황이 지금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다. 자, 그 다음 여기로 볼게. 첫째 아이는 저가 세포증 나타나지 않았는데 둘째 아이가 저가 세포증이래.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RH 플러스지. 여기서 저가 세포증 나타나려면 이 어머니는 첫째 아이를 뭘 출산했다는 얘기야? RH 플러스를 출산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A는 저가 세포증이 아니기 때문에 A는 당연히 뭐야? RH 마이너스 형이었을 거란 얘기죠. 됐지? 기억. 자, 가족 A에서 저가 세포증인 넷째 아이는 태어날 수가 없지. 어머니가 RH 플러스 형이기 때문에. 가족 B에서 첫째와 둘째 아이의 RH 혈액형 같다. 아니지. 두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는 RH 플러스, 하나는 반드시 RH 마이너스 형이어야 되지. 절대 같을 수가 없지. 그 다음 가족 C에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RH 플러스이고 셋째 아이가 뭐야? RH 마이너스 형. 그래서 보기 디귿이 정답이 되겠지. 자, 그 다음 22번 볼게. 역시 마찬가지로 저가 세포증에 대한 조사 내용이 되는 것이고, 자, 첫 번째 조건 볼게. RH 플러스 형인 첫째 아이를 출산한 RH 마이너스 형 여성 X가 있대. 그러면 이 여성 X 내부에는 뭐에 대한 RH 응집소를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됐지? 그 다음에 둘째 아이를 임신했대. 그런데 둘째 아이에게서 적혈구가 파괴되는 뭐가 나타났대? 저가 세포증이 나타났대. 그러면 이 태아가 역시 무슨 형이란 얘기야? RH 플러스 형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RH 마이너스 형인 여성 Y가 있다. 됐지? RH 플러스 형인 첫째 아이를 출산하기 직전과 직후에 RH 항체 주사를 미리 맞았대. 됐지? 이것은 이 여성의 면역 혈청으로 작용한다고 그랬고, 항체를 미리 넣어주게 되면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첫째 아이의 응집원이, 즉 RH 응집원이 여성 Y를 몸속으로 들어오잖아. 들어오자마자 이것과 바로 뭐 돼버려? 응집돼버리지. 그러면 RH 응집원을 바로 제거를 시켜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여성은 첫째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RH 응집소를 스스로 만들지를 않는 거지. 됐지? 그러면 이제 이 임신한 Y는 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RH 응집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 그래서 둘째, RH 플러스형인 둘째 아이를 임신하더라도 RH 응집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한테 넘어가지를 않지. 그래서 뭐를? 저가 세포증을 막아줄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럼 볼게. 기억. 자, 동그라미 기억에 체내에서 RH 응집소가 생성된다. RH 응집소는 누가 만든 거야? RH 마이너스 형인 여성이 만드는 거지, 그지? 태아가 만드는 거 아니야? 니은. 동그라미 니은 이후 Y의 몸에 RH 응집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형성된다. 그렇지 않지? 처음부터 미리 RH 응집원을 바로 제거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Y는 스스로 RH 응집소를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 말은 이걸 만들 형질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 말은 곧 무슨 세포도? 기억세포도 형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자, 디귿. 첫째 아이 출산 후 X는 남편의 혈액을 수혈받을 수 없다. 현재 이 여성에게서 RH 플러스 형인 태아가, 아이가 임신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남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RH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여성은 RH 마이너스 형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 여성에게 수혈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됐지? 그래서 수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지. 그지? 자, 다음 23번 봐볼게. 자, 표는 어떤 여자가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둘째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모체와 태아의 RH 응집원과 RH 응집소 유무를 나타냈대. 그치?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다잉. 그치? 그럼 이 모체 내에는 뭐가 없대? RH 응집원이 없대. 그러면 모체는 무슨 형이란 얘기야? RH
마이너스 형이란 얘기죠. 그치? 첫째 출산한 이유야. 원래 RH 마이너스 형은 태어나면서부터 RH 응집소를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지. 그런데 RH 응집소를 뭐하고 있더란 얘기야? 가지고 있더란 얘기지. 왜 가지고 있을까? 이걸 출산했으니까. 즉 첫째 애가 무슨 형이어야 했다는 얘기야? RH 플러스 형이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애 응집원이 모체 몸속으로 들어와서 모체 몸속에서는 그 응집원에 대항할 뭐를? 응집소를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둘째 아이를 임신했잖아. 근데 이 태아가 무슨 원이 있대? RH 응집원이 있대. 그럼 얘가 뭐가 있어? RH 플러스 형이란 얘기지. 그런데 뭐가 존재하고 있대? RH 응집소가 존재하고 있대. 원래 RH 플러스도 스스로 응집소를 만들지는 않잖아. 근데 얘가 왜 이게 RH 응집소가 있겠어? 모체에서 만들어진 응집소가 태반을 통해서 누구한테 전달됐다는 얘기야? 태아한테 전달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응집원과 이 응집소가 바로 뭐 돼버리는? 응집 돼버리는. 그래서 태아가 무슨 세포증? 저가 세포증 된다는 얘기지 이게. 그렇지? 이렇게. 자, 기억. 그럼 태아의 아버지는 RH-형이다. 역시 유전적 성향하고 유전에 대한 내용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잖아. 태아에서 RH 플러스가 태어나려면 아버지도 반드시 RH 플러스 형이어야 되지. 그렇지? 자, 그 다음. 모체의 RH 응집소는 태아에게 뭐 돼서 전달됐지. 여기서 그래서 이 RH 플러스가 이 응집소를 갖게 된 것이고, 이건 둘째 아이를 임신한 모체의 혈액과 첫째 아이의 혈액을 섞으면 응집된다. 현재 둘째 아이를 임신한 모체의 혈액이면은 이미 뭘 가지고 있어? RH 응집소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첫째 아이가 무슨 형이었기 때문에 RH 플러스 형이었기 때문에 뭘 보유하고 있냐? RH 응집원을 보유하고 있지. 그래서 이것들을 섞게 되면 당연히 뭐 될 거란 얘기야? 응집 될 거란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맞는 내용이 되겠지? 자, 그 다음 24번부터는 주로 ABO식 혈액형과 RH 혈액형을 서로 짬뽕 시켰을 때 나오는 문제들 이제 묶어봐서 됐지? 자, 현재 첫째 아이를 정상적으로 출산한 어머니가 있대. 그리고 이 아기의 혈액형을 검사한 결과래. 됐지? 그럼 항A 혈청에는 응집소 뭐가 들어가 있냐? 그렇지, 알파가 들어가 있고, 항 B 혈청에는 베타가 들어가 있지. 항 RH 혈청에는 RH 응집소 뭐가? 델타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됐지? 현재 어머니는 여기는 응집 안 됐고 여기는 응집 됐으니까 응집원 B만 갖는 사람, 그 다음 여기는 응집되지 않았으니까 응집원 D, 즉 RH 응집원을 갖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산모는 RH 마이너스 무슨 형이야? B형이란 얘기지. 그럼 첫째 아이 볼게. 첫째 아이는 여기 응집됐지, 즉 응집원 D, RH 응집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A가 무슨 형? RH 플러스 형이고, 그 다음에 항 A 혈청에만 응집됐기 때문에 응집원 A만 갖는 놈이잖아. 그러니까 RH 무슨 형? 플러스 A형이다라고 그냥 판정을 하면 되겠네. 됐지? 자, 그러면 RH 플러스를 이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이 산모 체내에는 이제 뭘 보유하고 있겠어? RH 응집소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지? 기억. 첫째 아기의 혈액형은 RH 플러스 A형이다. 그렇지. 이제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니은 첫째 아기 출산 후 산모에게서 RH 항체가 생성될 수 있다. 그렇지. 이때 RH 항체가 바로 응집소 델타를 의미하니까 첫째 아기 임신 중에 산모의 응집소 알파는 태반을 통과하지 못해 태아의 응집원 A와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RH식 혈액형과 관련된 알파라든지 그다음에는 베타는 델타보다는 규모가 훨씬 더 크다 그랬지. 그래서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절대 전달되지 않아. 됐지? 그래서 맞는 내용이지, 그지? 자, 그 다음 25번 가볼게. 자, 혈액형이 RH-A형이 여성이대. RH-A형 여성. 자, 결혼해서 해가지고 혈액형인 RH 플러스 B형인 첫째 아이를 정상적으로 출산했는데 둘째가 저가 세포증이었대. 됐지? 그럼 첫째도 RH 플러스 형이었다는 얘기고, 그럼 이 여성이 RH 응집소를 갖게 됐고, 둘째 아이가 저가 세포증이라는 얘기는 둘째도 무슨 형이었고 RH 플러스 형이었고, 이때 여성이 보유한 RH 응집소가 넘어가가지고 이것과 응집돼서 이 둘째가 저가 세포증이 된 거지. 그럼 기억. 첫째 아이는 RH 응집소를 가지고 있지 않지.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여성이 처음 임신한 경우잖아. 그럼 얘는 RH 응집소를 갖고 있지 않았단 말이야. RH 플러스도 응집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갖고 있지 않을 거란 얘기지. 그런데 니은 응집소 베타와는 달리 RH 응집소는 뭘 통과해? 태반을 통과할 수 있다고. 그 다음 디귿. 이 여성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RH 응집소와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었다. 일단 A형이기 때문에 뭔 가지고 있어?
베타는 가지고 있잖아. 됐지? 그런데 만약 이 여성이 결혼하기 전에 RH 응집소를 이미 갖고 있었다면 이 첫째 아이도 RH 플러스 형이기 때문에 얘도 저가세포증으로 죽어야 맞지. 근데 얘가 정상적으로 출산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여성은 결혼하기 전에는 RH 응집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지. 됐지? 그래서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겠지. 자, 그 다음 26번 가볼게. 자, 수능 문제였지? 자, 다음은 어떤 부모와 이들에게서 태어난 두 자녀에 대한 설명이다. 그 다음 표는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의 혈액형 검사 결과 나타내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 혈청 썼는데 항 A 혈청이 아니라 표준 혈청 A다. 됐지? 여기는 표준 혈청 B야. 됐지? 그러면 표준 혈청 A에는 응집소 알파가 있는 게 아니지. A형의 혈청에 들어가 있는 응집소니까 뭐가 들어가 있냐? 여기는 베타가 들어가 있지?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 알파가 들어가 있다. 그럼 부모 중 한 사람은 알파랑 응집이 됐고 베타랑 응집이 안 됐기 때문에 부모 중 한 사람은 무슨 형이란 얘기야? A형이란 얘기지. 그치? 첫째 자녀는 둘 다 응집됐어. 그러니까 A는 무슨 형이야? A, B형이 되겠지. 그 다음 둘째 자녀 같은 경우는 여기에만 응집됐잖아. 그러니까 응집원 A만 갖는 역시 무슨 형일 거란 얘기야? A형일 거란 얘기지. 됐지?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면 그럼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하나는 무슨 형? A형이란 얘기지. 일단 아빠를 한번 A형이라 잡아볼게. 됐지? 이때 첫째가 무슨 형? A, B형이고 A는 무슨 형이야? A형이란 얘기지. 됐지? 그러면 아버지를 A형이라 붙으면 엄마의 혈액형이 뭐였을 때 A, B형이 태어나냐 이거지. 됐지? 그러면 어머니는 일단 뭘 가지고 있어야 돼? B, 응집원 B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어머니는 무슨 형이거나 B형이거나 뭐이거나 A, B형이거나 둘 중에 하나란 얘기지. 이들 사이에서도 이게 태어날 수 있고 이들 사이에서도 이게 태어날 수 있지. 됐지? 이렇게. 자, 그럼 볼게. 자, 첫째 아이는 정상이었대. 근데 둘째 아이가 저가 세포증이었대. 그럼 첫째도 무슨 형이야? RH 플러스 형이고 둘째도 무슨 형이야? RH 플러스 형이었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저가 세포증이 됐다는 얘기는 어머니의 RH 혈액형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RH 마이너스 형이어야 되고 이때 아버지는 당연히 무슨 형이 돼야 돼? RH 플러스 형이 된다는 얘기지. 됐지? 자, 이때 아버지로부터 이놈이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대? 혈액을 받았대. 그럼 얘는 RH 플러스니까 플러스끼리는 뭐가 가능해? 수혈 가능하잖아. 됐지? 그러면 아까 아버지 혈액형은 뭐라고 일단 가정시켜놨니? A형. 그럼 얘도 RH 플러스 A형. 얘도 RH 플러스 A형이면 이때 뭐가 가능해? 수혈이 가능하잖아. 근데 반대로 바꿔봐. 엄마가 A형이라 가정을 하면 아빠는 B형이나 AB형이지. 그럼 B형이나 AB형은 A형한테 수혈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아버지는 무슨 형? A형이면서 RH 플러스 형이나 확신할 수 있는 거지. 어머니는 RH 마이너스는 확신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혈액형 중에 하나란 얘기야. 됐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혈액에는 응집원 B가 있다. B형이든 AB형이든 응집원 B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아버지의 혈액에는 응집소 베타가 있다. 왜? A형이니까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겠지. 자, 어머니의 림프구에서 만들어진 RH 항체, 즉 RH 응집소지. 이 응집소가 누구에게? 둘째 자녀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둘째 자녀에서 뭐가 나타난 거야? 저가 세포증이 나타난 거지, 그지?